증인이 이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특정 사안이 생겼을 때 정책에 관한 것은 정책실장이, 외교안보 통일에 관한 것은 국가안보실 등에서 피지 내용 초안을 작성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것을 검토한 다음 외신 기자들과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사실입니까? 대부분 내신에 해당하는 거고요. 외신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신 홍보를 외신한테 같은 형태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내신의 경우에는 그런 형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신의 경우에는 일단 초안을 해당 소관 부서에서 초안을 작성해서 증인에게 보내주면 저는 대변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내신 홍보는 대변인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에게 보내면 대변인실에서 네. 이제 검토를 해서 네. 기자들에게 이제 전달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배포 시점과 메시지 등을 판단해서 그렇게 네. 결정합니다. 그럼 이게 피지를 작성해야 할 사안이란 것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 것인가요? 피지가 필요한 사안은 누가 정하는 것인가요? 뭐 홍보 계획에 따라 다른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요. 뭐 다양한 방식이어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리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내신을 위주로 좀 설명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네. 내신 홍보를 자세히 설명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외신 피지의 경우에는 어떻게 누가 이 피지를 할지를 결정합니까? 외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변인처럼 이렇게 대변실에서 브리핑을 하거나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문서로 배포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제가 외신 홍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외신에 대해서 필요한 홍보 사안이 있을 때 때로는 카카오톡 그 외신 대화방을 사용했고요. 또 뭐 그 다르게 홍보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개별 기자를 접촉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내신의 경우에는 이제 대변인실에서 이제 주로 진행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내신 기자들에게 배포된 자료를 외신 기자에도 배포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증인이 대변인부터 받아서 외신 기자들에게 전파를 했던 것인가요? 뭐 공간적으로 내신과 외신이 사실 저희가 용산으로 이제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같은 공간에 같이 상주하게 됐습니다. 그 용산 대통령실 2층에 상주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로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고요. 또 공식적으로 저한테 내신에 배포된 자료 중에 이런 걸 확인은 좀 해주십시오 하는 자료가 있으면 제가 확인을 해주곤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사건 12월 4일자 피지 작성 배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당일인 2024년 12월 4일 오후경에 AP통신, AFP, ABC, CNN,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교도통신 등 외신 기자들에게 전화하여 비상계엄과 관련된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달한 사실이 있죠. 네, 있습니다. 증거기록 783번 2024년 12월 16일자 KBS 뉴스 외신 기자들에게 계엄은 액션이었다 피지 제공 논란 기사를 제시하겠습니다. 네. 2024년 12월 16일에 보도된 KBS 기사인데요. 예, 외신계 제공한 피지 부분. 네. 자, 보시면 2024년 12월 4일 오후에 증인이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한 피지 내용 맞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문서로 배포하지 않고요. 네. 그 구도로 전달한 내용인데요. 아마 저 내용은 KBS 또는 네. 약간 추정인데 KBS 또는 출처가 김영배 의원실로 돼 있는데요. 그쪽에서 이렇게 텍스트를 만들어서 네네네. 아마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한 것 같습니다. 시각 자료를 만든 것 같고요. 제가 종이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주진 않았습니다. 증인은 구두로 외신 기자들에게 네. 저 내용을 전달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문서가 된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위 피지를 작성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한번 좀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12월 3일 이제 제가 복귀하는 과정부터 이제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뭐 전 국민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안이고요. 당연히 제가 상대하는 외신 기자들 역시 국내외를 막론하고 굉장히 많은 양의 사실 확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실 때까지는 제가 계엄 선포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응대를 할 수는 없었고요. 좀 기다려보자는 정도로 응대를 했고요. 계엄 선포를 하신 다음부터는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 위치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계엄에 대한 계엄이 왜 선포됐는지 이게 과연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맥락에서 대통령께서 합법적으로 선포하신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 제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하는 기자님들께 해당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설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계엄 담화 그다음에 해제가 이루어진 다음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했고요. 그 이후 이 상해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을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때까지 좀 기다리자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날 12월 4일 날 점심을 맞이해서 식사를 하는 도중에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대통령과 나눴던 문답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계엄 선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셨습니다. 제가 알고 싶었던 내용이기도 했고요. 또 내외신 기자들 모두 다 가장 궁금해하는 사안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본능적으로 받아 적었습니다. 받아 적고 나니 이제 대통령께서 지금 저기 적혀 있는 그런 말씀들을 쭉 하셨고요. 저걸 정리는 해야 되겠는데 제가 외신 기자들한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도대체 왜 비상계엄을 선포하셨냐? 1번. 두 번째, 그래도 좀 심하고 과하지 않느냐? 세 번째는 헌정 질서를 파괴한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없이 받아 적은 내용을 토대로 그러니까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한 제 나름대로 최선의 설명을 만들어서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증인이 2024년 12월 4일 오후경에 그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한 이 피지의 내용은 모두 당시 피고인이 증인에게 설명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까? 네, 보탬이 없습니다. 네.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증인에게 이제 전화를 해왔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당시 증인에게 먼저 전화를 하여 그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증인이 외신 기자들이 많이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증인이 먼저 피고인에게 외신 기자들에게 뭐라고 답하면 좋을지를 물어보진 않았었나요? 네, 제가 전화드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먼저 전화가 왔다는 것이죠. 증인이 요청한 적도 없고. 전화 주셨습니다. 전화를 주셨습니까? 피고인이 당시 증인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증인이 묻지도 않았는데. 그 취지가 뭐였습니까? 대통령님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추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 상황에 대한 대통령께서 그 상황에 대해서 담담하게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미치셔서 저한테 전화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증인이 해외 홍보 비서관 겸 외신 대변인이기 때문에 외신 기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해달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나요? 네, 당연히 제 임무는 외신에게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홍보라기보다도 저 상황에서는 대통령께서 하신 그 의도에 대해서 네. 최소한의 설명 정도는 기자님들께 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당시 피고인이 증인에게 전화로 얘기해주는 내용들을 그대로 다 받아 적으려고 하셨다고 하셨죠? 네, 제가 아까 하여튼 기자 오래 했기 때문에요. 대통령 전화 주시는 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메모한 내용을 토대로 외신 기자들에게 구두로 네, 전달을 그대로 했다는 것이죠. 네, 거기에 증인이 어떤 내용을 가감한 것은 없겠네요. 네. 증인은 통상 피지를 외신 기자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방에 올리는 방식으로 전파를 했던 것 같은데 이 피지는 왜 전화로 전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내용 자체가 대통령께서 실명으로 설명하신 내용이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라고 공개적으로 발표된 내용도 아니었고요. 다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의 어느 정도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대통령께서 좀 전달해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문서로 배포하기보다는 그 파급력이 있고 또 영향력이 있는 매체 위주로 설명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 포함된 매체 중에 AP나 AFP, 로이터스 같은 것은 대한민국으로 치면 이제 연합뉴스나 뉴시스, 뉴스원 같은 통신사이기 때문에요. 그쪽에 입장이 전달되면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할 때 이게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전달하셨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전달하셨습니까? 어떻게 전달했습니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했고요. 코트는 정부 당국자의 백그라운드 브리핑의 형식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용은 정부 당국자발 메시지로 해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증인은 이 피지를 전화로 전파한 이유에 대해서 문서로 남기거나 배포하고 싶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데 문서로 남기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있으십니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외신 대변인으로 마이크를 잡거나 공식 브리핑 석상에 서서 브리핑을 할 기회도 없었고요. 뭐 이 경우에는 특히 제가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일단 급 시간적인 긴박성과 그런 것 때문에 일단 구두로 전화로 전파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 피지가 이제 전달된 경로를 보면 증인의 진술 등을 봤을 때 2024년 12월 4일 12시 30분경 피고인이 증인에게 전화를 해서 피지 작성 및 배포를 지시를 하고 증인이 같은 날 14시경 피지 초안을 작성을 해서 피고인에게 시그널 SNS로 보내서 컨펌을 받은 후에 같은 날 오후 내내 외신 기자들에게 전화로 피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순서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증인이 피지 초안을 작성해서 피고인의 컨펌까지 받으셨단 말인가요? 네, 대통령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종이로 받은 것도 아니고 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생각이 전달되는 게 맞다고 봐서 네. 대통령께 컨펌을 했습니다. 그럼 피고인에게 이제 컨펌을 받을 때는 그 시그널이라는 그 SNS인가요? 메신저 같은 걸 사용하신 거죠? 네, 그러면은 피고인에게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할 피지 내용을 그래도 문서는 아니지만 이런 정리된 형태로 보냈었겠네요. 피고인에게 컨펌을 받기 위해서. 네, 텍스트였습니다. 네. 그 내용을 그대로 외신 기자들에게 구두로 설명했다는 것이죠. 네, 당시 증인이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한 피지 내용이 외신에 보도가 되었나요? 일일이 확인 안 했는데 한두 줄 정도씩 나온 것 같습니다. 네.